동네인들, 또 부총장님들 감사합니다. 지금 학교는 직원 역량 평가 구두시험을 칠 날이 다음 주부터 가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지금 미래교육과 지속가능한 대학교육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교육발전을 얘기하는데 뭔가 해야 될 일보다는 좀 소극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이렇게 모여서 과연 이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갈 고등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바쁜 가운데로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재님들 안녕하십니까? 1차 컨퍼런스가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1차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전 과정이 그 유튜브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대학 현장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다는 전언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속가능한 대학 경영입니다. 그동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대학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 포럼에서는 대학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주요 테마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위기가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이란 무엇인가가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 테마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 발표를 하시라는 그런 부탁이 있으셔가지고 얼떨결에 주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몇 말씀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찾아와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대학. 그리고 시장과 균형을 이루는 대학, 나아가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학, 이런 구조가 되어야 대학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경우에 대학 4.0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계하고 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와 산업혁명,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부분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학령 인구도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대학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시기입니다. 대학 2.0 시대는 이제 80년대에서부터 90년대 초까지의 경우인데 역시 이제 그 생산 양식을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산업 자본주의 들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이 시기가 사회적으로 보면 민주화의 시기다. 이때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새로운 신설대학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설대학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학에서도 학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학과가 생기는 것이 산업적 수요나 학문적 경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맞추었다기보다는 교수 위주의 학과 설치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학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이제 여러 소위 이제 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이제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지역들이 서로 연합해서 상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제 5만원 정치, 질투의 정치가 혼재하고 있지만 상생화합이 화두가 되어야 된다는 계속 강력한 요구, 사회적 요구가 있고 바로 이런 상생이나 화합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학 4.0 시대는 그래서 바로 이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4.0의 개념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이런 설계를 해야 된다. 이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혁명을 말합니다.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 농업적 기초가 없는 나라는 절대 산업적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러한 것에 토대에서 육종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혁명의 새로운 화두로 됐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대학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육종 사업입니다. 이 육종 사업을 가지고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카자흐스탄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 2차 산업혁명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의 혁명을 말하는 거고 3차,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디지털 혁명을 말하는데 도구의 혁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구에 온 사회가 지금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요. 이 도구만 만들면 뭐하냐? 이 도구가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느냐? 이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제작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5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콘텐츠의 혁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뭘 가지고 만드느냐? 바로 이 디지털 혁명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개별화 사회다 이런 얘기예요. 시기별로 단계가 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콘텐츠의 혁명은 바로 다름 아니라 인문학과 예술과 융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5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제 문화자본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문화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정신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는 진선미 욕구.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진선미 욕구가 산업화되는 사회를 문화자본주의 사회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문화자본주의 사회를 바꿔서 얘기하면 가치 산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가치 바꾸기 산업과 가치 만들기 산업.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기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바꾸기, 가치 만들기 이런 게 진행되려면 융합과 변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융합과 변신이 보편화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요새 아이들 장난감이 전부 변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융합과 변신이 변신이 아이들 세계에서부터 이미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체질적으로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자라나는 애들을 고정된 틀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절대 교육할 수 없다. 이들을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직제 심사에서 보면은 이제 이 과거에 우리의 계층 분類산업공상인데 이 산업공상의 직능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계층화되어 있거나 계급화되어 있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한 사람이 이 직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 방법도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은 스튜던트라고 하는 개념을 바꾸자 이렇게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재정적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바로 이 플레이던트형 교과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과 과정을 이제 변형하는 것은 대학인과 동시에 기업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대학이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1학과 1기업 1특허 이 시스템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과와 연구소와 기업이 삼위일체가 되는 학과와 형태. 그러니까 오늘날의 학과 형태가 아닌 거죠. 자기 고유한 연구소가 없는 학과는 존립할 수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교수들은 전공 노마드, 전공을 이동해가면서 새로운 전공 만들어가면서 그 활동을 하게 하고 학생들은 이제 학과 노마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체제. 이 체제가 바로 강사형 대학입니다. 융합형 대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했다라고 해서 대학이 무조건 규모만 줄일 수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유학생 정책은 규제 중심의 정책인데 지원 중심의 정책을 구사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돈 내고 유학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등록금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이쪽 학생들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돈을 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도 한국 대학에 올 수 있는 나라 이것을 위해서 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다 이런 캠페인에 참여를 해줘야 된다.
단기 과정과 단기 학위, 이게 평생 교육 차원에서 이미 이제 졸업한 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일단 학생이 좀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등을 통해서 대학이 적정 규모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소재 대학들은 완전히 레지던셜 컬리지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 정부나 중앙정부가 기숙사를 짓고 운영을 하고, 우리 대학은 그 지역사회에서 계속 이 적정 규모의 인구가 거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도 활성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학은 대학대로 여러 가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전문적인 학자는 싱가포르나 대한민국이나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도시국가라고. 서울 빼놓고는 없다 이거예요. 이런 나라는 말하자면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지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사립대학을 예비 범죄 집단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형성된 이후에 사립대학 법인과 대학 총장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기업적 사고방식에 입각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오너 대학들은 가족끼리 이사장하고 총장하고 이렇게 뭐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그것은 우리 사회의 편법을 보편화시키는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대학의 지속가능한 개혁,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을 바꿔가지고 법인 이사장과 총장이 겸직 가능한 방법으로 사립학교법을 바꿔줘야 이게 잘못 인선하면 확실하게 망해버리든지, 잘 인선하면 학교가 제대로 살아나든지,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립대학으로서의 권학이념 구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음에 인권 친화적인 대학 문화의 조성, 세 번째는 학생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교원분이 지금 지혜 자비 정진인데, 불교적인 권학이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해서 동물 실험 대체하는 인공장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쥐라든지 원숭이나 토끼 이런 것을 우리가 살생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데, 하고 두 번째는 비동물 시험 방법 연구는 국책 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된다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살생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채식과 육식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금 금나라 교수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스님들이 채식만 해서 되겠느냐? 육식하고 채식만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서 하는 것이 대학이 진정 대학다운 권학이념의 구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권학이념의 목표를 총장이 되면서 참사람 열린 교육이라는 모토를 내세웠습니다. 그럼 참사람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첫째, 인성교육으로서 명상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1학년 때는 일주일에 1시간씩 반드시 명상을 해야 됩니다. 아마 대학 가운데 명상을 필수 과목으로 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것이 가장 학생들에게 졸업할 때 인상에 남는 과목이라는 인터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교육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했고, 또 창업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했습니다.
출신, 고교, 나이, 종교를 넘어서 열린 캠퍼스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12달 365일 학교가 캠퍼스가 오픈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학교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고위 과정만 25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교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카톨릭의 로마 안젤리콘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매년 여름에 계절학기로 종교 간의 대화 과목을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권 친화적인 대학 문화 조성입니다. 그래서 인권센터를 총량이 되면서 바로 만들고 인권 침해 예방 교육과 인권 실태 조사를 했고, 특히 교수들의 갑질 문화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지도 교수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지도 교수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저는 학생 지도 교수 자유 선택제를 만들어서 지도 교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받아줄 수 있는 교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라. 그리고 전 지도 교수는 절대 논문 심사에 참가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166건의 학생이 지도 교수를 병행해서 대부분이 이것이 박사과정인데 박사학위를 받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인권 실태 조사 및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특히 강의 중에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의 평가서에 이것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평가서를 전 교수 평가서를 제가 직접 총량실에 갖다 놓고 보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인권 지킴이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신고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센터 스포테지를 운영해서 이 인권 지킴이들이 OT라든지 축제 기간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인권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생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일입니다. 창업을 저희들은 8년 동안 연속 우수 창업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를 선정하는데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여기에 선정이 되면은 기술, 경영, 멘토, 창업 공간, 기자재까지 전부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수한 창업 프로그램에는 최대 1억까지 창업비를 학교에서 지원해 줍니다. 실패해도 좋다.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해서 창업 과목을 반드시 교양학부에서 듣게 합니다. 이것이 4학점입니다. 그리고 기초, 기본, 심화 과정을 통해서 대학원까지 연계를 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 과목에서는 교과 과정을 보완하고 애프터스쿨을 등을 해가지고 교과 과정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것을 비교과 과정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과 창업 활동 지원과 창업 문화 확산 등을 위해서 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교육 전담기관을 해서 청년 기업가 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여기는 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업을 해본 사람이라야 취업을 하더라도 사장 정신으로 자기 회사를 지키고 취업을 한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보면은 어렵게 대기업에 들어가서 3년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학교에 뭐 여러 가지 칼렌더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국보 보물이 많습니다. 그것을 해서 칼렌더를 만들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금년도 칼렌더는 창업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 중심의 대학 칼렌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랬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창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다른 학생들도 흥미를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4차 산업 시대가 과연 성적 중심의 시대냐, 서열 중심의 시대냐, 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학생의 내면에 존재하는 위대함을 이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4차 산업 시대 교육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는 2007년도에 대학 르네상스라는 걸 처음
생각을 해가지고 2011년도에 아시아 속 대학 르네상스를 생각했어요. 이걸 기반해가지고 제 스스로 대학 르네상스의 3대 축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어떠한 지식을 전달하기 이전에 학생의 지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고, 그러한 소통 속에서 학생들은 자기 특색을 만들어가야 된다. 자기 개성을 만들어야 된다. 저한테 4차 산업의 핵심은 연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노동 꼬박이 자본을 통해서 생산했다면 혁신 가치를 만들어내므로써 노동과 자본의 가치를 넘어가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과거의 학식적인 교육을 넘어가는 혁신적인 교육 체제가 필요한데, 그게 저는 지식의 전달보다는 학생들의 내면을 깨우쳐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생들에게도 혁신이고 대학으로서도 혁신이고, 이게 생산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차 산업은 보이지 않는 것, 또 불가능한 것을 연결해내는 그러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내면을 깨우친다라는 교육적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우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통이 되겠고, 이러한 육시형 모형을 만들어서 소통과 융합, 창의, 특화해서 도전해서 사회 속으로, 인류 속으로 학문 후속 세대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존 전력은 연구에 국제화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과 융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학 르네상스를 이루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반의 치매 조기 진단을 조선대학교에 특화된 연구 모형으로서 국제적 수준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세계적인 치매 대학인 수도과대학, 그리고 미국의 보스턴 의과대학 연계해가지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치매 분야는 한국을 넘어서 국제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설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은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에게 내면을 깨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생들이 교수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협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항공우주공학과에서 큐브 스페이스를 만들어가지고 9월 7일날 인도에서 100번째 발사체를 통해서 우리나라 5개 대학이 발사를 했는데요. 그 5개 대학 중 우리 대학교의 그 큐브 스페이스가 19반이 10cm의 그 인공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상에 분리됐고 교신에 성공했던 그런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교수들과 함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도전했던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도전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깨우침을 통해서 이게 세상에 컨트리뷰할 수 있는 육시형 모형을 중심으로 교육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대학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2019년도에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을 저희 조선대학교에 유치해가지고 조선대학교의 운동장이 3만 평입니다. 거기에 하나의 축구장, 2개의 축구장이 있는데 하나의 축구장에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을 개최해서 저희 대학의 휴먼 가치, 그리고 과학 가치, 문화 가치, 그리고 경제 가치를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저희 조선대학교를 설립할 때 1946년도 해방 이후에 72,375명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의미에서 조선 유니버시티 어게인이라는 뜻으로 CU 어게인 72,000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깨우침과 도전 그리고 함께하는 이러한 모든 운동들이 대학의 긍정적 국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학 르네상스에 기초한 대학 경쟁력과 대학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을 만든다라는 전조 속에서 이러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한데 노키아라든가 뭐 GM이라든가 아니면 소니라든가 한동안 세계 부동의 1위가 어느 날 갑자기 위치 변경을 할 정도가 아니고 도시바 같은 경우는 뭐 합병 내지는 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까지 갔던 게 사실입니다. 대학의 위치 변화도 이거 한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적인 변수에 인구 통계적인 외적인 변수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현상 유지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대학이 특히 저희 대학의 입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추진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강을 건널 때 상대방의 나루토가 목적지가 있었을 때는 배를 갈 때 결국은 그 위치보다는 항상 높은 위치를 바라보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직선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 직선으로 하게 되면 흘러내리는 물이 속도에 의해서 결국은 뒤처지게 되고 하류로 많이 떠내려가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대학의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이 존재하는 그 이후에 목표를 가장 최상위를 두고 우리가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재정적인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국 대학이라는 것은 수입과 비용으로 쌀 때 수입은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다른 어떤 뭐 산학 연계해서 기업을 키워야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기업도 위험하고 학교도 어렵게 되고 현실적인 문제라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학생 수를 늘려야 되고 국내에서 현실이 어렵다면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대학과 많은 나라의 학교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학생 수를 늘리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학교의 방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중국의 학생들을 한국에 데려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현지에서 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아예 현지에서 학교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저희의 기본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입생을 뽑아서 4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지에서 공부를 시켜서 3년 만에 끝내게 한다든가 아니면 2+1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학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85개의 중국 대학과 1993년부터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85개입니다. 물론 더 많은 대학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17개국에 125개의 학교와 하는데 거의 지금 중국에 85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 2+2 이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학생 수가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8년을 피크로 해서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방법은 공죽통이라고 그러면 현지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게 좋지 않겠냐 싶어서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대학과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학교 교수를 보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4학년을 하면서 한 학기를 저희 학교에 데려와가지고 그 전반적인 교환학생으로서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는 좀 다르게 프랜차이즈, 현지에서 공부를 시키되 우리 학위를 주는 게 아니고 현지 학위를 주는 겁니다. 다만 여기는 졸업작품을 한국에 와서 집중적으로 하고 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대학과 지금 그 2개 과를 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500명 정도 됩니다. 학사까지 좀 늘려보자 그래서 지금 박사학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대학과. 그래서 이게 교육학과 지금 경영학 양쪽의 박사 과정을 37명이 와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5년 내지 3년에 그 졸업시키기 위해서 현직 대학 교수들을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라리 현지에다 학교를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중국의 남쪽에 남령에 보면 광서 직접 가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에 이제 대학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들도 한번 고려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심이 된다면 중국의 남부를 중심해서 아세안을 할 수 있는 교토가 될 것이고 또 이 성공 케이스가 된다면 바로 다른 분들도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성공 케이스라기보다는 지금 진행 중인 그러나 현재 저희가 돌파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감히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당 포항시장에서 공개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